퇴직은 끝이 아니다. 인생 이막 이렇게 멋지게 시작하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년퇴직 날 꽃다발 하나 들고 웃으며 악수하는 동료들의 모습. 근데요, 마음속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정년퇴직 혹은 자발적인 은퇴는 분명 하나의 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출발선이기도 해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은퇴 끝으로 받아들이고 아무 준비 없이 막막한 시간에 내던져진다는 거죠.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평생 열심히 살아온 것들이 갑자기 의미 없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나는 지금 사회적으로 무쓸모가 된 건가? 하는 자존감의 붕괴도 자주 겪습니다. 여성분들은 오히려 이제야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겠다는 분들도 많지만 경제적 불안과 건강 문제에 부딪히며 금방 현실로 돌아오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예요. 퇴직은 절대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제부터 그 멋진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인드로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사례도 3가지 함께 소개할게요. 실제로 인생 이막을 제대로 열고 있는 분들이에요. 첫 번째,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단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퇴직하면 무조건 쉬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해요. 그런데요, 6개월만 집에서 놀고 있으면 몸도 마음도 무너집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62세 김 선생님은 교사로 35년을 일하다가 은퇴하신 뒤 이제는 여행이나 다니며 살겠다 하셨어요. 처음엔 좋았대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뭔가 허전하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 마을 도서관에서 초등학생 독서 지도를 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게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아이들 눈빛, 부모들의 감사 인사, 그리고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 지금은 소에게 강사비도 받고 있고 퇴직하고 난 뒤에야 진짜 교육의 재미를 알았다고 웃으세요. 일은 계속하되 꼭 돈이 아니라 의미와 재미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 이막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돈이 아니라 지출 습관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은퇴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돈이죠. 연금이 얼마냐, 집이 있냐 없냐 이런 게 화두가 되는데요.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쓰고 사느냐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은퇴 후 전세로 살면서도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쓰고 부부가 소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분이 계세요. 바로 67세의 정 여사님 부부인데요. 아침에 시장 가서 제철 채소 사고 점심엔 집에서 된장찌개 끓이고 저녁엔 산책 겸 동네 친구들과 수다 떨기. 휴대폰은 요금제 1만 원짜리, 옷은 거의 중고나 바자회에서 구입. 그런데도 불편하거나 궁색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내가 내 소비 습관을 조절할 수 있으면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품위 있게 살 수 있다. 이게 정 여사님 부부의 삶에서 배울 포인트예요. 많이 버는 것보다 덜 쓰면서도 만족하는 삶. 그게 은퇴 후 진짜 강력한 경제력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루틴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퇴직 후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늙어 보이는 이유 뭔지 아세요? 바로 루틴 일상 패턴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60대 박 선생님은 공무원 생활 38년 하고 퇴직하신 뒤 우울감에 빠졌어요.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식사도 대충 TV나 유튜브만 보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매일 오전 7시에 공원 걷기 30분, 요가 20분을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식단도 단백질 중심으로 바꾸고 하루 2끼만 드시고요. 지금은요? 체중 8kg 감량에 근육량 늘고 얼굴엔 다시 생기가 돌고 있어요. 게다가 요가 동호회에서 친구도 생겼고 가끔 산책 후 커피 한 잔 나누는 게 소소한 낙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퇴직 후 가장 무서운 건 시간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을 내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시간이 나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나만의 루틴은 인생 이막의 기둥이에요. 마무리하며 퇴직 후 진짜 나로 살아가는 법. 결국 인생 이막의 핵심은요, 남이 만든 길에서 내가 만드는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 직장, 상사, 규정 늘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았죠. 이제는 내가 기준이에요. 어떻게 일할지, 얼마를 쓸지,
어떻게 건강을 챙길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모두 내가 선택하는 인생.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내가 진짜 주인공이 되는 시간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멋지게 살아갈 기회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이제부터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누구보다 멋지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생 2막 멋지게 시작해 봅시다. 퇴직 후 멋지게 살아가기 위한 3단계 실천 전략.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생 2막은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 멋진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채워갈 수 있을까요? 1단계 나를 다시 정의하는 시간. 나는 누구인가? 퇴직하고 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바로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회사원이 아니다.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서 헤매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건 오히려 기회예요. 평생 다른 사람 기준에 맞춰 살았던 나를 처음으로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찬스니까요. 이제껏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들. 내가 진짜 좋아했던 건 뭘까? 어릴 적 하고 싶었던 일은 뭐였지? 내가 없으면 세상이 조금은 아쉬울 일은 뭘까? 이런 질문에 천천히 답하다 보면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실마리가 보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자기만의 루틴, 취미, 소소한 일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2단계 활동을 설계하는 시간. 작게라도 꾸준히 나만의 프로젝트 시작하기. 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감이 왔다면 이젠 아주 작게라도 뭔가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평소 좋아하던 꽃을 직접 키워보고 블로그에 기록하기. 유튜브에서 기타 배우기 시작해서 매일 20분 연습. 동네 마을회관에서 진행하는 어르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작은 텃밭 가꾸기 프로젝트.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나 독서 토론 모임 참여. 중요한 건 일정한 루틴을 갖는 것과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자신감을 주고 다시 활력을 찾게 해줍니다. 3단계 나눔과 관계 회복. 혼자보다 함께 마음을 여는 연습. 은퇴 후의 고독, 사실 의외로 많이들 겪어요. 특히 남성분들 중에는 회사 밖 인간관계가 거의 없어서 퇴직과 동시에 고립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 2막에선 의도적으로 관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같은 시간 산책하는 이웃과 인사 나누기. 동네 작은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취미로 배운 걸 같이 나눌 수 있는 소모임 만들기. 어르신 교육, 자원봉사, 마을 라디오 등 지역 참여 활동도 좋아요. 나이 들수록 사람과 연결되는 게 더 중요해진다는 말, 살아보면 정말 실감하게 돼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가끔은 마음 나눌 친구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퇴직이 다가올 때 혹은 이미 퇴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의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회사도 가족도 자식도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사례 속 세 분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작게라도 시작하고 지출 습관을 바꿔 경제적 자립을 이어가며 건강한 루틴을 만들고 사람들과 조금씩 마음을 나누면 정말 놀랍게도 인생이 다시 활기차지고 퇴직 후가 진짜 내 인생이구나 싶어지는 날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퇴직은 결코 인생의 퇴장 무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명이 내게만 비추기 시작하는 솔로 무대예요. 이제껏 조연처럼 살아오셨던 분들, 이제는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무대에 서셔야죠. 한 번뿐인 인생, 2막부터라도 멋지게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